이것은 보잉 767 비행기 잔해가 아니다. 기본사항 자체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아무나 그 뭐 전문가랍시고 떠들어대니까. 김현희가 이야기한 거는 비행기 앞쪽에 터진 거니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야 이거 대한항공의 잔해는 아직도 미얀마 앞바다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지금이라도 수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 이제 주제를 한번 또 넘겨볼까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1987년의 의미 등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대구 MBC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첫 번째로 보도했던 문제는 지금까지를 요약하자면 그 탑승객 명단과 관련된 미스테리, 그리고 이교운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낸 거잖아요. 대구 MBC 보도를 통해서. 그걸 드러낸 이유는 그만큼 사고 조사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의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 탑승자 명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 우리 김 소장님 말씀처럼 이 비행기 사고라는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고 조사의 원칙이 있는데 그 기본의 A조차도 만족하지 않은 엉터리 사고 조사였다. 이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건 어떻게 보면 논쟁적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언론이 다루기에, 특히 우리와 같은 지역 언론이 다루기에 힘든 주제일 수도 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논쟁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많은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지만 이걸 보도하게 됐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올해가 이제 2019년 11월 29일 32주기가 되는 날이죠. 칼기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근데 지난해에 꽤 의미 있는 보도가 있었어요. 바로 JTBC에서 있었죠. 스포트라이트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미얀마 현지에서 기체 중에 일부인 랜딩 기어를 발견했다. 미얀마에 있는 현지 어부가 발견한 거를 JTBC가 현지에 가서 그 랜딩 기어를 발견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게 꽤 파장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그 취재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JTBC 보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저거는 858 동체 일부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족회와 이제 대책위원회 쪽 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셨고 이제 김성전 소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 믿음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책위원회의 신성국 우리 신부님 그 총괄팀장님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게 이제 858 동체다 랜딩 기어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이제 그 707 그러니까 858기의 기종이 707 기종이잖아요. 네네. 707 보잉 기종의 707 기, 이 그 엔진 엔진 사진 부분을 보여줬더니 누가 이제 그 엔진을 건져서 인양해서 이렇게 팔아 넘긴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보여주니까 707 엔진이 맞다라고 증언하신 분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건졌는데 이제 올해 이제 가셔서 이제 확인하신 거죠. 뭐 그런 거 봐서 틀림없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JTBC 이 보도가 맞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 랜딩 기어가 이게 사실이면 그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들어간 거죠. 취재 입장에서는 그게 858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당연히 기정사실로 지금 다 1년 넘게 그렇게 알고 있죠. 모든 국민들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대책이 실종자 가족분들도 그렇게 다 인지를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네. 이 국회 발표를 위한 논문을 작성하는데 네. 가족 중에 이제 그 한 분이 저한테 1년 전에 그 발견된 잔해 사진을 신부님 통해서 보내줬는데 그 1년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해 논문 발표하기 1년 전이니까 2017년. 2017년. 네, 맞습니다. 2017년.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쭈삣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신부님한테 그 사진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진을 처음에 받았다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사진을 이제 다시 받았어요. 그 사진을 받으니까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 딱 보니까 비행기 착륙 바퀴가 맞아요. 근데 모양이 딱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보면 이렇게 앞에 바퀴가 있고 뒤에 메인 바퀴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앞에 바퀴예요. 그래서 와 이건 이제 뭔가 내가 건수 잡았다 그러고 이제 논문에서 작성을 하고 다 발표 준비를 하고 이제 야 뭔가 스모크건을 잡았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논문을 다 작성을 하고 보니까 너무 일이 쉽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세상 살면서 내가 일이 잘 될 때 호사다만해지는 그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논문을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냐 그러고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체크를 했는데 착륙 바퀴에 대한 검증을 안 한 거야 내가. 이미 기정사실을 하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대한항공 정비사 충실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가지고 했더니 저한테 탁 회준이 왔는데 이것은 보잉 707 비행기 잔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심은 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민간 비행기 사고가 없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발견됐다 그러니 이제 당연하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의 조언을 딱 받고 다시 이제 보잉 707하고 그걸 비교를 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말씀이 이것은 그 앞바퀴가 아니고 뒤에 메인 바퀴인데 대략 한 60에서 70인승 작은 비행기의 메인 바퀴다. 그렇게 설명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다시 보잉 707하고 딱 대조를 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제 기사 써보신 분들 잘 알잖아. 기사 다 이쪽 방향으로 썼는데 나중에 팩트가 바뀌어가지고 할 때 그거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고쳐가지고 이제 아니다 그랬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 가짜로 판명을 받았고 나도 가짜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하고 그 이 보잉 707의 사진을 제가 논문에 첨부를 하면서 모양이 다른 부분을 짚었어요. 근데 JTBC에서 그 방송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걸 진짜로 이제 내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나중에 신 국장님 얘기하겠지만 모 대학교 교수가 그것은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또 대한항공 비행기하고 같은 기종인 보잉 707 그 폐 비행기를 사서 합천에 아무개 씨가 이제 그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논문 쓰고 발표 다 끝나고 근데 방송을 하는 중에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제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송을 딱 보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끝에 가서 내가 얘기해줬던 결론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뭐 그냥 단정을 안 지었다 그렇지만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반대로 가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눈에는 그 보잉 그 707 858이 그 우리가 이제 운전 그 차들 보면 이게 차량 번호가 있듯이 그렇죠. 비행기마다 그 번호가 있어요. 이 858이 7406입니다. 7406. 네, 그리고 합천에 있는 그게 7402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7406이라는 비행기보다 7402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뭐 2에서 6이면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다는 건데 그 자료를 쭉 방송에서 비춰주는데 제 눈에는 딱 보니까는 그 바퀴가 딱 나오는데 내가 주장했던 게 확실하게 딱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송국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너 방송 그거 좀 내가 가서 조종실에서 좀 정지화면으로 보면서 내가 좀 확인하자 그랬더니 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뭐 이미 다 우리 신 국장님이나 대구 MBC에 내가 그 캡처까지 다 해서 확인시켜줬다시피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 가짜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가짜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 진짜로 가정을 했을 때는 그게 발견된 지점을 반드시 수색하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미얀마 어부가 발견했다는 그렇죠. 그 지점. 그렇죠. 그렇죠. 그 주변이나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일 경우는 이미 거기는 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죠. 제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의 그 우리가 이제 노이즈라 그러잖아요. 잡음이 껴버리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나 돈을 낭비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 사고를 조사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가족이라든가 뭐
안기부 뭐 쪽에서 사고를 외교부 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안 붙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한번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가 맞습니다. 몇십 년 동안 왜곡되고 잘못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대구 MBC에서 그런 부분을 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드리고 여기 지금 하나의 의미 있는 방송입니다. 네. 그러면 그 취재를 해보시는 과정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되는 취재일 수도 있었을 텐데 김 소장님께서 이제 그런 의문을 던지셨고 확인하는 과정에 확신이 드신 거죠? 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랜딩 기어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858로 확인이 되면 그 근처를 수색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 저한테는 이제 이게 858 이 대기만을 858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랜딩 기어 858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추적을 그래서 사실은 미얀마에 제가 여러 차례 가서 그 이제 랜딩 기어를 직접 인양한 분도 여러 차례 만났고 그 어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어부. 네. 어부가 이제 그분 말씀에 따르면 90년도 3월 달에 이거를 이제 저인망 어선이 이제 어부인데 어부가 선장이죠. 저인망 어선의 선장인데 네. 이분이 이제 어로 작업하다가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려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그 또 다른 저인망 어선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어떤 다른 지역에 갖다 놓고 한 그 다웨이 지역의 저 아래쪽에 있는 메위라는 곳에 어로 작업을 하고 다시 와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그 당시 버마 정부죠 그 관계자들이 다 입회하에 조사를 다 했어요. 아, 그 당시에 네,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였고 이거 뭐 사실은 858기 아닌 걸로 됐지만 그 사실 자체는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뢰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 이게 이 랜딩 기어 모양이 858로 보기엔 좀 약하다 이런 의문이 자꾸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체크를 한 거죠. 체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김성수 소장님까지 모시고 제가 직접 갔어요. 미얀마까지 가서 현지에 가서 네, 같이 모시고 가서 우리들이 가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사진 봐도 사실은 네. 사실 사진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랜딩 기어 모양을 보면 되면 식별이 되고 그리고 그게 그 처음에 JTBC 나온 보도에 있는 사진과 저희가 실제로 갔을 때 랜딩 기어 모양이 보면 이렇게 S자로 휘어져 있고 이렇게 모양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보잉 707 기종 최근 나온 항공기 이런 랜딩 모양과 완전 다른 거예요. 랜딩 기어 모양이 다르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앞 타이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작았으니까 이게 랜딩 기어보다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기 보면 이제 앞에 랜딩 메인 네, 랜딩 기어에는 뒤에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메인 랜딩 기어고 타이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항공대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아마 제한된 정보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분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JTBC에서 주신 자료와 그걸 가지고 판단했는데 현장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예. 거기 보면 이제 BF 굿 리치라는 그 브랜드 명이 있고 JTBC에서는 이제 이게 BF 굿 리치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아까 7402라고 그랬습니까? 7406이 그 현재 858이고 그렇죠. 7402는 합천에 거죠. 있는 거예요. 그쪽 가니까 그것도 그게 이제 굿 리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증거가 될 수 없는 게 BF 굿 리치라는 브랜드는 이 회사는 브레이크 전문 내지 타이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항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항공기에 그게 장착될 수 있는 거죠. 실제 부품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특정 기종에만 그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걸 사실은 이제 왜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한국 타이어를 뭐 그랜저에도 끼우고 그렇죠, 아반떼도 그렇죠. 끼우고 이렇게 하듯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 발견된 거는 이제 타이어는 아니고 네. 과거에는 네, 이제 그러니까요. 엔진 브레이크 방식이 네. 그 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뭐 팽창 튜브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액체가 나오면 안에서 부풀려져서 밖에가 제동이 걸려서 하는 장치고 네. 요즘에는 이게 디스크 방식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하는데 시스템이.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 옛날 항공기 방식 그 방식인데 네. 보잉에서 만든 항공기 중에서 유일하게 그 방식 쓰는 거는 707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항공기 다 똑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707이 이제 보잉에서 쓰는 유일한 옛날 구형 브레이크 방식 그거에 건 맞는데
사실 그 이전에 항공기들은 전부 그 방식을 그 썼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예요. 모든 비행기는 네. 메인 랜딩 기어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음. 근데 앞에 있는 우리가 노즈 기어라 그러는데 네. 거기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요새 나오는 비행기들은 다 앞에 노즈 기어가 있고 메인 기어가 있는데 근데 지금 발견된 거는 사이즈는 그 앞바퀴. 보잉이 앞바퀴하고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기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훨씬 그보다 규모가 작은 비행기의 메인 기어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비행기를 타는 조종사들이나 정비사들은 아주 기본사항. 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이런 기본사항 자체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아무나 그 뭐 전문가랍시고 떠들어대니까. 근데 우리 같이 진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저는 왜냐면 현장에서 내가 확신을 하지만 사진상으로나 실물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제가 확언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대구 MBC 덕택에 또 우리 신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뭐 707 아니야.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명백하게 드러나는 네, 거죠. 왜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제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 현지 가서 보니까 그냥 확신하는 그렇죠, 단계. 확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잉 707 칼 858의 잔해가 아님이 발견됨으로 해서 수색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발견된 지역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중점적으로 수색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때 이제 그 항공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렇게 판정하게 된 것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랜딩기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금방 항공대학교 무거워가지고. 교수님 말고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해 주셨던 그렇죠, 그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JTBC가 그 보도를 통해서 이게 858기의 랜딩 기어라고 어떻게 보면 결론에 가까운 부분을 그분은 이제 파기한 거의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확신을 하시는 게 출연하신 뭐냐면 분이시죠. 예. 그 사이즈가 브레이크 시스템 방식이 과거의 그 방식이고 네. 70 그 보잉사에서 만든 얘기 중에서 그 방식 쓰는 건 707밖에 없고 없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 있잖아요. 네네. 이 사이즈를 하니까 그게 아마 앞타였던 것 같은데 사이즈도 갖고 하니까 이분은 그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제한된 정보가여서 아마 그분이 그렇게 판단한 것 거기서 같은데 중요한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다. 그럼 절대 앞바퀴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방송사의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바퀴라고 얘기하죠. 또 사이즈를 잴 때는 앞바퀴하고 비교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기준 그분께서는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준 그분 자체가- 자체는 직접 거기에 안 간 상태에서 예. 전해주는 정보로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또 그런 뭐냐면 또 결정적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랜딩기가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제 JTBC에서 그거를 한국으로 공수를 했는데 너무 크니까 잘라서 왔죠. 잘라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짤럽 마을이라는 데서 방치돼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중간을 자른 거예요. 잘라서 가지고 와서 자른 부분 중에서 작은 부분 그거는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항공으로 우편으로 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름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코끼리의 전체를 봐야 되는데 코끼리 다리 이렇게 만지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게.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 무슨 뭐가 문제냐면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타이어 이게 화재 흔적 이런 거 봐서 그게 만약에 858이 맞다면 그러면 뒷바퀴 쪽에서 폭탄이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화물칸 뒷바퀴 쪽 화물칸이 터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김현희가 이야기한 거는 비행기 앞쪽에 터진 거니까 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야 이거 그래서 좀 흥분했는데 결국은 아쉽게도 이게 최종적으로 뭐 아닌 걸로 자,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 보도 자체에서 나온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이제 1년 넘게 지속된 부분이 아쉽긴 한데 하지만 이제 그 방송을 자세히 보면 네. 이제 결론은 그 맞는지 아닌지 애매하게 했지만 예. 그 방송이 있을 전에 그때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는 분이 그 뉴스룸이라는 데 나가서 또 그걸 또 손석희 사장 앞에서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저가 답답했던 건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평생 비행기 타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게 707기 아니라 그러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죠. 제시했죠. 그것은 대추가 없다.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제 방송은 마치도 가능성이 큰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노이즈를 제거해 줬다는 것이 이제 네. 저로서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 보도가 또 의미가 있던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시사점을 던져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들이 바라는 거는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성의 있는 대책, 제대로 된 조사, 현장 조사 이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사에서 나서고 또 민간에서 나서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유통이 되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노이즈가 끼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체를 향해 접근하는 과정이 매우 지난한 과정이 이렇게 그런데 되어버리는 이제 거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그게 이제 노이즈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비행기에서 공중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원 모양이 보존될 수밖에 없는 부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착륙 바퀴는 왜 중요하냐면 그 무거운 비행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튼튼한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엔진이에요. 네. 왜냐하면 엔진은 이 비행기 추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고온에 견디는 합금이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부식이 오질 않아요. 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부식 없이 꺼내고 나야 이제 그때부터 부식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추정할 때 이번에 발견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어떤 그 추락한 비행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군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30년이 지났지만 대한항공이 858이 폭파가 됐을 때 그 요번에 발견된 것 같은 랜딩 기어 부분과 4개 엔진들은 어딘가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 있고 그렇죠. 바닷속에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거의 그때와 원형으로 원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찾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네. 목적 그리고 858 사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큰 겁니다. 소장님 말씀 맞는 게 제가 네네네. 첨부하면 네네네.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어부 선장님 만났잖아요. 네. 그 선장님 858기를 의심해서 신고한 이유가 뭐냐면 건조를 했을 때 완전히 이제 일반 이런 시계처럼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 물에 건조를 당시에. 아. 그런데 그 전혀 부식 없이 그렇죠. 아주, 그분인데 예. 그분 말씀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제 녹이 쓰기 시작.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바다 속에서는 이게 합금이 부식이 잘 되지 않고 왜냐면 공기가 적으니까. 특히나 엔진 같은 부분은 네. 더더욱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이제 외부에 이제 산소에 공기와 노출되면서 이제 근데 그 랜딩 기어가 90년도 3월달에 그 원래는 90년 3월에 짤른 마을인데 앞바다에 한 200m 앞바다에 그게 있었어요. 있었다가 한 8년 뒤쯤에 이제 그 미얀마 정부에서 뭐 한국 정부에 더 이상 뭐 연락이 없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시켜서 마을 안쪽으로 땡겨놔서 이렇게 산소에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에 생긴 부식이지. 네. 제가 볼 때는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 속에만 있다면 건졌을 때는 진짜 그 당시에 거의 최근에 떨어졌는 원형 것처럼 그대로 운영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또 이 논문을 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그분은 세계적인 권위자죠. 이 그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상에서 이제 예. 그 이제 찾아내서 건져 올리고 했던 인양했던 세계적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해요. 이 쇠 종류는 바닷물 속에 처박히게 되면 무거우니까 이제 모래에 이렇게 파묻히는데 100% 파묻히질 않는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 꼬리 부분이 항상 떠 있고 네. 그리고 건졌을 때는 항상 빠질 당시에서 거의 변형이 없다. 대신 이제 건져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뭐 바닷속에서 다 부식되고 있겠나?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부분에 핵심되는 대한항공의 잔해는 아직도 미얀마 앞바다에 어디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지금이라도 수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2%는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 안다만 안다만 해역. 안다만 해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안다만 해역의 수심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색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현지 안 가봤기 때문에 현지 가보시니까 수심이 어떤지 그리고 안다만 해역 자체가 뭐 물살은 어떤지 만약에 저희가 특정 지점을 추정해서 수색을 한다 그러면 뭐 소나라든지 이런 장비를 투입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가야 되겠잖아요. 그 수색 환경이나 이런 것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성의를 보이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미얀마를 다니면서 이제 그 전에도 항상 이 사건에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기는 이제 다웨이인데 여기보다 이제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맥이라는 미액 뭐 예, 예. 영어로 MYEK로 되는데 네. 그 현지 사람들은 맥이라고 발음을 예. 하는데 그게 뭐 때에 따라서 미액이라고도 네, 되고 네. 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의 차이인데 그 미액이라는 데를 가보게 되면은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아, 그리고 그쪽이? 바닷물이 맑고 네. 그리고 뭐 그쪽은 아직도 정말 그 옛날에 천연 상태로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색하는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아, 수심은 어떤가요? 수심도 뭐 그렇게 깊지 않고 깊지 뭐 않고. 부분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뭐 추정- 수십 미터 정도? 네. 수십 미터에서 뭐 그 부분은 네. 저희들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이제 선장님하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혹시나 향후에 수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맥처럼 다웨이 지역도 굉장히 물이 맑아요. 맑고 우리가 지금 그 동체가 있어 그거 추정되는 그 일대 지역은 수심은 40m에서 50m. 비교적 얕네요. 얕죠. 얕고, 얕고 시야도 괜찮고. 물이 그러니까 굉장히 맑으니까, 맑고 맑으니까 깨끗하고 이제, 예. 그리고 이 지역은 우기 때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건기나 이런 지역에는 상태가 호수 상태. 물결도 잔잔하고. 네, 잔잔하고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만 있으면 이건 뭐 수심이 깊고 이래서 못 건지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요즘 얼마든지 할수 기술로는 뭐 수십 킬로미터에 있는 예, 그런 것들도 건져내잖아요. 지금 스텔라이저 같은 스텔라이저 경우는 같은 정확한 경우도, 예. 정확한 위치만 안다면 네. 며칠 만에도 확인할 수 있는. 미얀마 정부의 조금의 도움과 우리 정부의 의지, 뭐 그리고 민간 잠수사 같은 분들의 전문가들 그렇죠. 몇 가지의 박자들만 좀 합을 이룬다면 그렇죠. 크게 이게 막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 노력이 지금이라도 좀 필요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죠. 이런 보도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보도한 내용도 보도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장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동체 위치를 파악하고 결국은 건져내서 그 안에서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을까요, 김 소장님? 우선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네. 제가 이제 그 국회에 발표할 때 네. 논문 제목을 네. 물론 이제 앞에는 이제 This kind of accident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부제로서 이제 비행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김현희의 진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비행기의 동체, 잔해에서 일부를 찾아서 어디에 폭파 흔적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김현희의 주장대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폭파가 되느냐. 뭐 아사히 TV가 2004년도 시험하고 1988년도 7월에 그 미국의 NTSB가 폭파 시험을 한 걸로 봐서는 김현희의 주장에 의해서는 이렇게 뭐 비행기가 교신도 없이 사라질 수가 없다고. 김현희가 주장한 방식과 안기부에서 발표한 방식은 파나소닉 라디오 350kg PLX 700cc. 그 네. 양주병에다가 네, 이렇게 양주병. 액체 폭탄을 넣어서 액체 폭탄. 이렇게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는 그 세계적인 폭파 전문가 로버츠 박사가 이제 일본 아사히 TV하고 그 실험한 거에 의하면은 실제로 그게 만약에 김현희의 주장대로 되려면 3배 이상의 폭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NTSB가 이제 지상에서 한 것도 폭파 시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탑승하는 이 바닥 위쪽으로만 폭발이 일어나지 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논문 발표할 때 그 알로하 243이라는 비행기가 위에가 다 날아가도 내린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적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 예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고 잔해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방송이라든가 그동안 정부가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촉구해서 지금이라도 찾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거기엔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이다. 네.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논문의 부제처럼 비행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찾아서 네. 거기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예. 것 예, 그게 중요하다는 그게 가장 말씀이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그 일단은 시즌 1이 끝났어요. 시즌 1이 끝났는데 앞으로의 취재 방향이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지금 뭐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공기는 비행기를 찾으면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항공 분야나 이쪽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는 기자니까 취재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고민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공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조작을 하든 뭘 하든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그 많은 법적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 관련되는 사건에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0만 쪽이에요. 10만 쪽.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제 5천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보고서를 쓴다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취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 사건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취재를 하면서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명단을 보면서 탑승자 명단을 보면서 나이를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19살이었는데 다 어른들이죠, 피해자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33세, 20세 이런 걸 보면서 그 피해자들이 단순하게 그 대상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유족들을 한두 분 만나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잊으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종국에 가서 이 사건의 진실을 못 밝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기록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엉터리로 했다는 그 사실, 그 사실만은 우리가 기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시즌 2, 시즌 3 네. 계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대구 MBC는 이 사건, 그러니까 칼 8582 실종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보도 세 개의 리포트로 시작된 이번 보도는 시즌 1으로 하고요. 앞으로 이 취재는 미얀마 현지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시즌 2, 시즌 3를 이어가면서 칼 8582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30년 넘은 한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